이 그림은 가운데가 원본이고 왼쪽은 선을 조금 얇게 한 것, 오른손은 선을 조금 두껍게 한 것입니다. 왼쪽에 비해서 원본이나 오른쪽이 조금 더 화면이 더 차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만화 제작 과정에 대해서 다뤄볼까 합니다. 만화 제작 과정은 크게 구상, 원고, 인쇄 및 판매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상은 어떤 걸 그릴 것인지, 어떤 크기나 모양으로 만들 것인지, 분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을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원고는 정말로 만화를 그리는 과정. 흑백 만화 기준으로 플롯, 글콘티, 그림 콘티, 칸치기, 식자, 스케치, 선, 톤과 먹 순으로 진행합니다. 이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아마 칸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인 인쇄 및 판매는 인쇄소에 주문을 넣고 책을 받아서 판매하는 과정입니다. 인쇄소에 따라 필요한 사양이 다르기 때문에 구상 부분에서 미리 인쇄할 인쇄소를 결정해두면 편한 부분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원고 과정부터 다루도록 해볼게요. 플롯은 이야기의 뼈대입니다. 그러니까 간추려서 적은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가 정말 짧다면 쓰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이야기가 길다 싶으면 꼭 써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플롯을 쓸 때 추천하고 싶은 팁은 포스트잇에 장면을 하나씩 적어보는 것입니다. 포스트잇에 보고 싶은 장면들을 하나씩 적어놓고 포스트잇의 순서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장면과 장면 사이에 빈 공간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이 부분을 다른 포스트잇을 추가해서 보완해가면 됩니다. 포스트잇의 순서를 섞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고요.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눈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쓴 이야기를 기승전결로 나눠보고 결말에서 주인공의 어떤 부분이 변화했는지 확인해보세요. 변화는 관계일 수도 있고 인물의 인식일 수도 있고요. 감정이나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이 4가지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주인공에게 있어서 무언가 변한 부분이 있기만 한다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금 쓴 플롯을 구체화하는 과정을 글콘티 쓰기라고 하는데요. 플롯을 옆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한 장면 한 장면씩 대본처럼 내용을 글로 적어보는 일입니다. 이 작업을 열심히 해두면 그림 콘티를 짜는 과정이 수월해집니다. 글쓰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은 종이에 똑같은 크기, 균일한 크기의 칸을 만드셔서 낙서하듯이 그림으로 짜보셔도 괜찮습니다. 글 콘티를 완료한 다음에 바로 그림 콘티로 넘어가기 힘든 분들도 이 과정을 거쳐도 좋을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세세하게 준비를 할수록 그림 콘티에서 부담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만화 원고에서 장면 하나, 그러니까 상자 하나를 칸 혹은 컷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줄에 있는 칸들을 묶어서 단이라고 부르고요. 칸들 사이의 여백, 칸색 혹은 홈통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 콘티를 짜보려고 하는데요. 칸을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글 콘티에서 그리고 한 페이지 안에서 한 단에 들어갈 분량을 자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른 다음에 한 단에 아까 자른 분량을 놓고 중요한 칸은 크게, 덜 중요한 칸은 작게 자릅니다. 이렇게 칸들의 크기 차이가 커질수록 강조되는 부분이 명료해집니다.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누면 칸 나누기가 완성됩니다. 칸의 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한 단위나 페이지에 들어갈 내용을 줄이거나 합치거나 단 구성을 바꿔서 칸을 크게 만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모양으로. 아니면은 이렇게 컷을 틔워서 칸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즉 출판 만화의 칸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쪼개고 자르는 것입니다. 이거는 클립 스튜디오의 칸 나누기 기능을 써보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칸을 다 나누었다면 글 콘티를 참고해서 구도를 짜봅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낙서처럼 짜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구도를 짜는 게 어렵다면 앞서 글콘티 과정에서 말한 낙서들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화면이 심심한 느낌이 든다면 화면에 깊이감이 적거나 클로즈업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는 인물들이 어떤 공간에 있는지 그 공간을 조금 상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간에 대한 상상이 조금 부족할 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간에 대한 상상이 뚜렷해지면 비추고 싶어지는 게 많아집니다. 캐릭터의 얼굴만 계속 나오는 만화더라도 표현하시고 싶은 바에 부합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밖에 자주 고치게 되는 문제는 읽는 순서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물이 향하는 방향이 읽는 순서의 반대를 향하고 있다던가 아니면은 시간이나 공간이 바뀌었을 때 제대로 표현을 해주지 않는다던가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 콘티를 모두 완료했다면 나눠둔 칸에 선을 그리고 식자를 넣습니다. 컷선은 말풍선이나 그림의 선보다 조금 두꺼운 게 좋아요. 그리고 칸새는 가로로는 좁게, 세로로는 넓게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의 구분이 명확해지거든요. 그리고 식자를 넣을 때 이렇게 글자들 사이에 세로 간격, 행간은 조금 넓게 넣는 게 좋지만 자간과 자평은 건드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보통은 줄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취향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풍선은 직접 그리기 힘드시면 소재를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실 점은 말풍선의 여백이 텍스트랑 너무 붙지 않게 조금 여백을 두시는 편이 읽기 더 편한 것 같아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작화를 해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만화 그리는 시간의 80%는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파트에서는 작화에서 신경 쓰면 좋은 부분들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선은 생각보다 두꺼워야 됩니다. 이 그림은 가운데가 원본이고 왼쪽은 선을 조금 얇게 한 것, 오른손은 선을 조금 두껍게 한 것입니다. 왼쪽에 비해서 원본이나 오른쪽이 조금 더 화면이 더 차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려도 화면이 덜 차 보이는 이유는 선이 너무 얇아서인 경우가 꽤 있고요. 그러니까 선이 너무 얇지 않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테두리나 외곽선만이라도 깔끔히 정리하면 좋습니다. 이 그림은 아까 선을 얇게 한 그림에 외곽선을 추가한 것인데요. 이것만으로도 그림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느낌이 있죠. 왜냐면 가독성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실루엣과 명도이기 때문입니다. 인물이나 중요한 것의 가장자리 선은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밝은색 물체에 먹을 넣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 먹 대신에 이런 선을 그어서 명암을 표현한 걸 해칭이라고 하는데요. 해칭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하얀 부분에 먹이 있으면 원치 않는 곳에 대비가 생겨서 가독성이 조금 나빠지는 경우들이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하기 위해서 밝은 부분에는 먹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력소를 이용한다면 톤을 굳이 안 써도 괜찮습니다. 위 사진은 톤을 사용하지 않고 회색 레이어를 사용해서 작업한 원고를 출력한 페이지 확대 사진이거든요. 인쇄소는 인쇄소, 출력소 두 가지 종류가 있고 가격적인 면에서 소량의 부수에는 출력소가 좋습니다. 그런데 출력소에선 이렇게 톤을 사용하지 않고 회색으로 그려도 품질이 많이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톤을 사용하는 게 어렵다면 회색을 사용하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만화에 회색이 너무 많아지면 청량한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좀 덜 들기 때문에 사용할 회색의 농도를 미리 정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최대한 흑백만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회색도 사용한다면 그냥 회색 레이어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톤을 넣었을 때 안 예쁘다면 톤 입자가 굵은 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동인지는 보통 작은 사이즈의 책으로 작업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보는 상업 만화는 되게 큰 사이즈에 그려서 축소해서 인쇄합니다. 그래서 톤의 입자가 더 작게 나오는데 동인지는 원본 크기 그대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책 크기의 2배 정도 더 큰 사이즈의 작업을 해서 축소한 뒤에 출력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배경을 섬세하게 그려놓으면 몰입감이 생깁니다. 배경을 그리는 거를 다들 어려워하시고 귀찮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배경을 열심히 그리면요 몰입감이 더 생기고요 영화 같은 느낌의 만화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캐릭터의 선을 더 그려놓는 것보다 원고를 더 예쁘게 완성도 있게 만드는 게 더 쉬울 때가 많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3D 소재라던가 직접 그리지 않아도 배경을 넣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으니까 배경에도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쇄 및 발주, 판매를 다루겠습니다. 인쇄소의 마감은 행사마다 다른데요. 인쇄소나 행사 안내 계정에서 마감 일자를 보통 안내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은 행사장으로 당일에 인쇄소에서 배송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배송시켜서 직접 행사장에 들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은 한 2주 정도 여유를 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표지의 코팅은 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특수한 용지라면은 코팅이 불가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종이 자체의 질감을 살리고 싶다면 코팅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철과 우철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한국식 읽는 만화는 자철이라고 하고요. 일본식 읽는 방향의 만화는 우철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각각 책을 책의 왼쪽을 묶는가 아니면 오른쪽을 묶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지의 종류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알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에서 리뷰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인쇄소에 들르셔서 샘플을 구경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본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무선 제본은 떡제본이라고도 하고요. 종이를 이렇게 쌓아서 풀로 붙이는 제본 방식이고요. 중철은 종이를 이렇게 겹쳐 쌓은 다음에 가운데에 스테이플러를 찍어서 반으로 접는 제본 방식입니다. 보통 두꺼운 책은 무선 제본, 얇은 책은 중철로 만들어요. 왜냐면 무선 제본은 페이지가 너무 적으면 종이가 떨어져 나가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은 얇은 책은 중철로 만듭니다. 그리고 보통은 50권 아래로 인쇄하는 경우가 많고요. 행사를 참가하실 때. 그리고 이런 점에서 인쇄소보다는 출력소를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50권이 넘어가면은 인쇄소를 사용하셔도 괜찮은데 보통은 행사 한 번 나갈 때는 50권 정도 뽑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쇄를 하기 전에 꼭 인터넷에서 수요조사를 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인쇄 부수를 가늠하기에 좋은 정보가 되기도 하고요. 또 수요조사 자체가 홍보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고가 남는 게 조금 무섭더라도 요즘에는 남은 재고를 통판 업체에 맡겨서 통판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 행사에 가지고 가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너무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